네, 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몹시 바쁜 세 분과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춥죠 오늘. 오늘 네. 녹화일 기준으로 경기 북부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는 기상이 있었거든요. 겨울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소식들도 좀 따끈따끈해서 이 추위를 좀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은편에 인천투데이에서 이서인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새싹 기자로 출연했던 인천투데이 예. 이서인 기자고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고향 온 것처럼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오, 말씀하시는 거 새싹이 아닌데요. 이제 새싹에서 조금 더 싹이 좀 더 컸는데요. 아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1년 됐는데 아직도 네. 새싹이냐고. 그래서 헌싹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다른 닉네임을 다음부터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러려고요. 네네. 벌써 1년 예. 되셨어요? 네,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네. 아직 새싹이라고 아직 새싹이지만 네, 네, 이제는 좀 닉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해가 넘어가면 일단 묵은 기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그 인투의 거목 예. 기자분하고 참 어렵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더 예. 쑥쑥 잘하셔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거목 예. 쉽지 않습니다. 꼭 자리에 안 계실 때만 그런 얘기 하시나요?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헬로TV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자, 에디터 김진재 기자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뵙긴 하는데 예. 네, 오늘 예. 두 번째 뵙나 그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 뵙고 예. 네네네. 네. 아니요, 아. 전 처음 뵙는데요. 다른 분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어디 길에서 보셨든지 아니면 뭐 취재한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프로필에서 봤나?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 뭐 시작부터 어설픕니다. 예. 아니 근데 자, 예.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데요. 예. 왜 우리 에디터 김 기자 소개할 때는 네. 뭐 핸섬 가이, 얼짱 이런 얘기 안 해요. 인투 올 때는 항상 뭐 예. 인투의 핸섬 가이, 뭐 예. 뭐 외모 준사다 그러는데 예. 뭐 같은 회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니 정도면 뭐 훌륭한데. 그게 북인천 방송에 네. 뭐 핸섬 가이, 예. 얼짱 기자. 예, 공감합니다. 뭐 했으니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일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연령 제한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 우려는 커지는 데 반해 안전장치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를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며 정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전동 공유 킥보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제 편리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걱정의 시선도 좀 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을 해보셨어요? 혹시?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한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이서인 기자 이용해봤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저 이용해봤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시속 25km까지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탔을 그런가요? 때 25km까지? 네네네네. 네. 그런데 제가 21km로 달려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예. 25km는 진짜 25km라는 규제가 사실 이 이용자나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너무 빨랐고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지점 근데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혹시 헬멧을 착용하고 타셨나요? 아니 헬멧 아까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또 얘기하고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모르죠 또 아니 또 예. 취재를 위해서 헬멧 예. 들고 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검거했네요 지금. 어떻게 헬멧은 어떻게 안 하셨나요? 예. 예. 안 쓰고 타셨네. 예, 면허증 그렇죠. 있으시죠? 면허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면허는 아닌데 네, 그러면 헬멧은 차를 또 끌고 코멘트 다니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평상시 차 끌고 다니세요? 아유, 차는 예. 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허는 있으신데. 네네네. 제가 볼 때 탄 건데. 취재를 의식하고 좀 탔던 것 그럼요. 같아요. 여기 그렇죠. 나오기 전에 급하게 타봤거든요. 예. 그래서 타봤더니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면이 있다. 또 그 밖에 또 이렇게 좀 느낀 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딸랑딸랑하는 네. 그 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는데 전동 킥보드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경적이 없다.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보행자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급하게 이렇게 예. 밟기도 하고 뭐 얘기를 이랬던 해야죠. 부분이- 네? 피하세요. 얘기를 해야죠. 아 근데 일부 네. 전동 네. 킥보드에는 우리 예. 자전거 따르릉 하듯이 예. 이렇게 딱 있어요?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레버를 내리면 이게 아, 나가는 아, 거고 왼쪽에 레버를 이렇게 정지하는 브레이크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요 손에서 조금 더 올려서 따르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은 예. 이렇게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전동 킥보드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 없는 킥보드를 타시는 부저 같은 벨 소리가 네, 그런 아마 거.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어야죠. 그래도 예, 싶고요. 브레이크나 아니면 이제 이용하는데 이게 좀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용할 때 속도는 빨라서 좀 해야 될 것 같았고. 사실 바퀴도 조그마고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틀비틀 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예. 위험한 느낌도 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음주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음주하고 타면 이걸 음주하고 타면 안 되는데 원래. 당연히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위험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편리함을 느끼는데 이제 요금도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쉽게 타는 걸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요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10분당 네. 이제 업체마다 다른데요. 이제 1,000원에서 1,200원이 이제 기본 요금이고 이제 분당 네. 100원에서 180원 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거라서 공유 전기 자전거랑 네. 거의 비슷한 요금이어서 막 정액제나 더 이제 넓은 그 시간을 끊게 되면 좀 그래도 가격 부담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일일 정액권, 하루 정액권을 이렇게 끊으면 15,000원 정도인데 예. 하루 종일 이렇게 타도 15,000원만 내면 되는 요금제도 있고 뭐 예. 월 단위로 예. 정액을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로 봤을 때는 기본료 12,000원의 예. 이용료를 내면 예. 이제 월 정액을 끊으면 이제 추가 기본 요금 처음에 기본 요금은 안 들고 네. 그 이후 분당 요금은 이렇게 드는 그런 네.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단거리로 탈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디 멀리 가거나 이럴 때 이걸 타면 차라리 택시가 좀 더 빠르고 해서 부담이 되지 않나. 처음에는 이게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게 신기한데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너무 이제 자주 보니까 저건 누가 운영하는 사업자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공공 서비스인가?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이게 운영자가 누굽니까 이거?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네. 그걸 보고 누가 운영자가 누굴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죠. 예. 아니 저는 아니 뭐 그 MC밖에 생각하는 거 하시는 거지. 예. 그걸 한참 처음에 예. 호기심 나 타보고 싶다.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거나 예. 운전할 때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저 전동 킥보드를 누가 운영을 할까? 제 생각에 이제 이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좀 네. 제2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 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아니에요.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저도 그게 거의 한편으로 아니 일단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헬멧도 없고 도로 위에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다 보니까 안전을 고려하는 걸 저걸 운영 주체일 텐데 그러면 안전 때문에 그럼요. 운영 네. 주체가 어딘지 궁금했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운영하길래 곧 내놓겠지? 어떤 안전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잇따르겠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좀 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전동 공유 킥보드가 우리가 이제 보도를 볼 때 이제 공유 전기 자전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공공 서비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공유 전기 자전거도요 민간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K모사.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행정의 어떤 동의와 서로 이런 협약 관계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에 공급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작년에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그렇죠. 하면서 네. 그 업체들이 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했는데 그 중에 민간 업체인 그 예. K사가 들어와서 그 이동 수단으로서 역할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자체가 많이 같이 예.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실 법하고요.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 사업 때문에 국비 2,300억을 받아서 네. 뭐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 공유 플랫폼 하에서 공유 주차 아니면 뭐 공유 전동 킥보드 이렇기 때문에 이거 뭐 시에서
예산 갖고 하는 것보다 생각할 네. 수가 충분히 있다. 예.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 지금 공유 지금 일레클인가요? 일레클 지금 부천에서 네. 그리고 김포에서 하고 있는 공유 전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업체가 지금 뭐 지금 예. 세종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티 네.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뭐 인천 서구 내지는 뭐 안산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간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공유 자전거 중에 서울에 따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릉이가 그냥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유 맞아요. 자전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엄청 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뭐 하루 이용하는데 1,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이용하는데 5,000원. 그리고 1년을 장기권을 끊으면 3만 원이면 언제든지 네. 따릉이를 타고 가가지고 편하게 네.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편리한. 그 연수구에서도 쿠키바이크라고 있는 데가 네. 전기 자전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10분 이용하는데 250원? 이렇게 네. 싸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유 자전거 사업은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용을 해온 서비스예요. 네, 많이 10년도 하고 넘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공유 서비스, 이게 좀 공공 성격에서 공급된 교통 이용 서비스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전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개입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라면서요. 전동 공유 킥보드가. 네,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유업으로 분류가 돼서 따로 뭐 지자체의 어떤 허가나 이런 걸 등록이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이런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운영 실태를 예.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바퀴 빠지고 유리파핀 다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전동 공유 킥보드 관련된 최근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말에 있었는데 그 밤에 계양구청 앞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서는 택시와 충돌해서 이 중 한 네. 명이 사고 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고 당시에 두 고등학생 모두 면허가 없었고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였고요. 네. 목격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돌 당시에 여학생은 멀리 몇 미터 가량 좀 충돌 그 충격 때문에 날아갔고 예. 남학생은 당시 의식이 없어서 주변 상인들이 인공호흡도 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예. 제가 이제 그 보도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밤이었죠. 네. 밤이었고 한참 그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교차로였어요. 그런 이제 충격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는데 이게 편리함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결과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일단 설명 듣다 보니까 두 사람이 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원래는 한 명만 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일단 두 학생이 같이 탄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면허가 없다 보니까 사실 네. 교통 수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CCTV를 보니까 신호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느 한쪽이 신호를 위반한 거로 보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이런 안전수칙이 좀 지키지 않다 보니까 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신호 위반이 둘 중에 하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속도가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쌩하고 달리는데 갑자기 이제 소나타 택시가 나와서 딱 부딪혔는데 네. 이 보니까 아마 경찰 조사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 이제 신호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차 대 차
차죠. 이런 교통사고 처리가 되는 모습 같은데 헬멧도 안 썼고 네. 그리고 예 물론 사고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 일이 이제 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전동 공유 킥보드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늘긴 했어요. 사용자들이 늘면서 이제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건 교통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소연 기자, 이걸 지금 최근에 취재한 일이 있죠? 좀 설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동공유 킥보드 왜 생긴 거고, 갑자기 요즘에 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겁니까? 전동 공유 킥보드가 갑자기 많이 늘긴 했는데 지난해부터 있긴 했고요. 이게 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중교통 같은 이렇게 밀집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혼자 타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감염 우려가 적고 그래가지고 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는 2,000대 가까이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지금 2,000대까지 늘어났어요? 네네네. 한 1,000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새 또 늘어났나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냥 추산치 추산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게 편리하고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이 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서 늘어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저도 운동하고 나서 막 씻고 나왔는데 뒤에서 고등학생 친구 2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전동 킥보드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이걸 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계속 막 밤에 타고 간다 그러고 목적지를 지나서 더 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타면 안 되는 건데 면허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전동 킥보드가 레저용으로 많이 등장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즐겁게 뭐 놀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교통수단,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019년도 4월달에 비해서 이제 2020년도 됐을 때 한 4배 가량, 더 많게는 뭐 기준에 따라서는 6배 가량 이용자가 늘어났다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그 전년 대비 5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할 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끌고 나가서 기름값 들죠. 차 주차요금 뭐 한 달 정기 주차권을 해야 된다든지 하지만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나와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편하게 가서 기름값도 아끼고 주차료도 아끼고 딱 도착해서 이제 뭐 지옥철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딱 내렸을 때 가까운 지하철역에 전동 킥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앱 딱 찍고 한 4, 5초 정도 연동시킨 다음에 바로 그거 타고 직장까지 10분 거리를 2, 3분 만에 딱 가고 직장에서 딱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경제적으로 훨씬 낫던데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중복 응답이긴 하지만은 59%가 통학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왜 사용하느냐? 1등이 교통비 절약 목적이 5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용에서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한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또 건강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건강 생각 좀 안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가니까 그런 용으로 전동 킥보드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늘어난 거는 알겠어요.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헬멧을 거의 안 썼던 것 같고. 근데 헬멧 쓰기가 어렵죠. 누가 출퇴근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딱 지하철에 내렸어. 근데 지하철역에 많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10분 거리 그냥 이제 걸어가야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항상 이 헬멧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개인용으로 구입한 분들은 많이들 착용하고 다니시는데 공유 전동 킥보드는 거의 안 쓰고 다닌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걱정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제도적으로 이게 면허하고 상관없이 탈 수 있는 것인지 또 탈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이야기가 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지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고 그리고 헬멧을 의무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차도로만 다닐 수 도로로? 있는데 예. 네네 이게 이제 뭐 12월 10일부터 좀 규제들이 완화돼가지고 예.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고 네. 만 13세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예.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는 그런 범칙금 이런 것도 네. 부과되지 않는 걸로 이제 완화가 돼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그런 원동기로 하는 그런 걸로 보다가 솔직히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냥 오토바이 비슷하게 규제해 주는 건데 예. 그냥 자전거 비슷하게 규제해 주겠다. 그렇죠. 자전거 타는데 면허 필요 예. 없잖아요.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또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이 취지가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원동기 장치 면허에 의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네. 위험하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계양구 같은 사고도 교차로 사고에서 충돌해서 사망 사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며칠 전이죠. 최근에도 네. 포크레인하고 50대 직장인이 네.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고 가다가 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이면도에서 나오는 거를 큰 도로에 가던 공유 킥보드하고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도 네. 났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초 한 7만 명에서 지금 한 27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다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다닐 네.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전거 도로가 인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 안전을 침해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어쨌거나 이 면허 없이 운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 자전거도요, 원래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하고 80%가 지금 네.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인도는 못 다니거든요. 그때는 다시 차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허는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까 말한 연령도 만 13세 이하로 중학교 1학년들이 면허도 없이 네. 자전거 전용도로 없으면은 막 인도로 다녀가지고 사람 위험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차랑 같이 다녀봐요. 네. 얼마나 위험한 아찔한 예.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뭐 규정 물어보셨는데 지금 규정은 뭐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고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법이 개정되면은 더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 면허도 뭐 고등학생 친구들이 뭐 부모님 면허증을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일부 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걸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완화가 돼버리면은 네. 기존엔 안 지키면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를 냈었는데 이것조차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죠. 이게 문제인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일단 죽었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늘고 있고 지금 교통관리당국이나 지자체 행정이나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자체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카드도 걸었어요. 도로에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을 자제합시다라고 해서 지자체가 자제하자. 예.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웬만하면 좀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뭐 요즘에 인도에서 너무 예.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도 우려되고 또 공유 전동 킥보드라는 사고도 있다 예.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고 또 이게 다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세워두면은 그게 아무데나 세워두는 방식이네. 그래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뭐 예. 도크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치대가 없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아니 있어서 예. 다니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불편한 게 그냥 아무데나 세워두더라고요. 아무데나 던져놓고 아무데나 세워두고 가는데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그리고 많이- 아직까지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오토바이 정도로 보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이제 인도에 세워놓는 거니까 이게 많이 그리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도로에. 그래가지고 보행로를 막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자, 이거는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인도에 있는 자전거들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노점상처럼 인도에 예. 불법으로 이렇게 지금 적시돼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예. 수거하고 있는데 지난 3일까지 해서 예. 300
71대를 지금 예. 수거를 했고 예. 그래서 아마 이용자분들은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예. G4 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켜보면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 공유 전동 킥보드가 한 대도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수거가 됐는데 160대가 지금 수거돼서 예.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걸 좀 가져가라라고 예. 했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과태료를 내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져가지 않고 있는 그런 자, 상황입니다. 노점상 취급을 한다. 그러면 불법이다. 거기 세워놓는 거는 우리는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찾아가려면 과태료를 내라. 네. 이런 개념인데. 계양구는 지금 이제 불법 적치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네, 수거하는 그렇게 거 판단을 하고 지금 수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예. 지금 기본적으로 레크레이션 용품 대여업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일반업이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예. 단속할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계양구가 아까 말한 불법 적치물 형태로 발빠르게 네. 수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자체들이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 겁니다. 예. 빠른 행정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조례 제정 없이 예. 규정 없이 예. 불법 적치물이라고 이렇게 기에 걸어가지고 수거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행법상은 단속할 권한이 없는 걸 가져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는 골머리를 알고 있어도 이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전동 킥보드 예. 뭐 아니면 개인용 이동 장치에 예.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예. 인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거는 뭐 예. 한다. 이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 지자체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좀 돼요. 사람이 죽고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고민에서 좀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 다른 지자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전동 킥보드가 서울만 해도 36,000대, 예. 아까 말한 인천만 해도 2,000여 대가 지금 있지만 그 수거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는 데라고는 이번에 사고가 난 계양구 네. 그리고 지난 네. 4월 달에 부산에서 한 번 또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예. 한번 이거 딱 수거한,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난 데 한해서 이제 뭐 예. 거기서 이제 수거 극단적 조치를 한 거지 원래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가능한 조치를 찾아서 한 건데 일단 지금은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재단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은 단속 안 하나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속을 하면서 예. 사실상 이게 단속이 어려운 예. 게 공유 전동 킥보드라는 게 예. 정말 잠깐 뭐 10분 뭐 이렇게 타고 가는 건데 예. 그 장면을 또 잡아서 면허증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뭐 헬멧을 일종의- 안 예. 쓰고 가도 그거를 보지를 못하면 단속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경찰도. 예. 그러면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게 무면허인지 면허인지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랑 제가 듣기로는 비틀비틀거리면 음주한 예.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측정하기도 하고 한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주로 이용이 많은 대학가나 뭐 예. 이런 상권 예.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대한 어떤 그 뭔가의 움직임과 시선은 있다. 근데 단속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지만 조만간 12월 10일 되면 그러니까요. 뭐 이제는 그것도 뭐 문제예요. 도로교통법상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럼 걔도 해야죠. 앞으로 예. 앞으로 이제 예. 웬만하면은 헬멧 예. 착용하고 다니세요. 물론 예. 안 차고 다니셔도 뭐 우리 할 건 없습니다. 어? 면허 단속 조만간 뭐 이제 한두 달 뒤면은 면허 없이도 되는 건데 왜 지금 나 면허 없다고 단속하느냐? 어떡해요? 자,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단속하는 건 무리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양성화될 거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용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더 늘 텐데 엄청 늘어나겠죠. 경찰이 사실 이 교통 경찰이 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지자체하고 어떤 협력이든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도를 포함해서요. 힘들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로교통법상 규제 받지도 않고 예. 뭐 헬멧 안 찾는 게 과태료 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도 청소년의 안전과 또 이제 어른들의 안전,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심지어는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안전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전동 킥보드가 다니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해서 쌩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예. 많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는 킹라니라고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킹라니요? 고라니처럼 갑자기 아.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막 깜짝 생각지도 놀란다 못하는 이런 게 데서. 있어서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아, 내가 공감이 하나 갑니다. 어떤 동영상을 공감이 봤는데 갑니다. 세상에 네. 3차로였거든요. 예. 1차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끝에 예. 차로에서 거꾸로 예. 역주행으로 어. 킥보드가 달려와가지고 1차선에 있는 차를 갖다 박는 것도 봤어요. 아, 야, 이거는 단순히 이게 예. 원래 이 지금 나중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도 가장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에서 그것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예. 게 역주행인데다가 예. 1, 2, 3, 4 1차로까지 들어오는 일까지 발생하는데 이 예.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아질 예.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 그 수거를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체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야지 다시 업체 예. 입장에서도 그게 한 대에 뭐 몇십만 원씩 예. 하는 건데 안 찾아갈 수는 또 없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업체 예.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이 12월 예. 10일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니까 예. 그때 과태료를 내고 찾아간 다음에 다시 도로에 예. 풀어 놓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게 12월 10일 이후에는 이게 오토바이 취급에서 자전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인도에 세워져 있어도 보통 자전거가 인도에 세워져 있으면 이거 바로 수거 못 하거든요. 네. 이게 뭐 네. 노점상 취급하는 예. 것도 아니고 예. 뭐 정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혹은 예. 뭐 고장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수거하거나 그렇게 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법이 아, 개정된다면 그렇죠. 수거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거고. 아마 해당 네. 업체에서는 문제 제기할 거예요. 이걸 왜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느냐?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이동 수단이고 잠깐 세워졌을 텐데 또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아까 이제 불법적 침울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점용 면적 대비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매긴 방법도 궁금하고. 그게 단위 면적당 보통 매기는데 계양구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만 하면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네. 7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라고 예. 지금 기준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업체가 또 거기에 뭐 반발을 할 것 같은 아, 상황이고, 네. 황당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7대가 이렇게 항상 모여서 이렇게 그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볼 때. 네. 아니 사실 네. 자전거 우리 집 몇 명 가가지고 두세 개 세놨는데 구청에서 그거 가져가 봐요.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아무데나 세워놓고 아무데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공유 전동 킥보드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서 이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아마 공유 킥보드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거 네. 없으면 그 아마 장사 예. 못할 거예요. 음. 이 어디에든지 그거를 프리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게 공유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다르게 오히려 전기 자전거는 정해진 구역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치대에다 네. 그러니까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의 최대 장점은 언제든지 끌고 가서 내 직장 앞에다 놓고 그냥 갈 수 있는, 물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장점을 빼버린다? 그러면 저기 전동 킥보드 사용 안 하죠. 오히려 거점 운영이 더 목적과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광역행정은 좀 어떻습니까? 광역행정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양구만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조사를 아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그 계양구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시에서 그때까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 사고 이후에 이제 군구별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예. 보낸 상태고 그래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파악된 결과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별다른 이렇게 막 안전 대책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담당 부서도 없는 상태고 해가지고 좀 아직 예. 걸음마 단계다. 뭔가 하려고 이제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예. 아마 사고가 난 지역의 경우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본 걸 나타난 걸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광역에서 예.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기초 지자체에서 뭔가 뭐 단속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예. 뭐 아니면 양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가야지 예. 광역단체 차원에서 하는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네.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시민사회나 아니면 바깥에서 그런 문제가 청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걱정은 움직이겠죠? 하죠. 네.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예. 이 문제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했는데 지금 많이 이게 워낙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편의성
효율성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점점 더 이게 사회적 문제가 예. 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고 국회에서 국가 때 지적을 하니까 지난번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네.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이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한 예. 상황이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네. 뭐 위에서부터 지자체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인천시에 물어봤을 때는 이제 법이 더 완화가 되면 네. 본인들이 더 이제 뭐 상위 법이 그렇게 완화가 되는데 이렇게 지방 조례로 뭔가 이렇게 더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법률적으로도 뭐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예.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비근한 다른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운행했을 경우에 보도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약에 이 법 개정이 돼버리고 그대로 냅둬버리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으면은 그냥 뭐 보도로 네. 같이 병행된 데는 같이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하도 발생하고 아까 말한 무단 적치, 무단 주정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가 뭐 미국의 3대 도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전동 킥보드를 4개 업체 4,000대로만 묶어놨어요. 아예 총량을 규제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만 해도 36,000대, 우리 인천만 해도 2,000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지금 뭐 저는 한 예. 1,000대로 알았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금 우리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거 완전 다 확 네.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할 시간입니다. 아주 사회 문제가 많은데요. 오자 정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지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표정들이 심각해요. 뭐 의외의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우리 이서인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자, 이서인 기자의 오늘 오자 정리는 대책 시급회로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대책 시급회. 대책 시급회. 네, 대책 이게 시급회. 이제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되고 이래가지고 예. 지자체의 안전대책 이제 마련도 시급한 것 같고 예. 그것보다 이제 그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게 맞냐 이런 예.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강화대도 지금 상황에서도 엄청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규제를 그냥 대놓고 무작정 완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대책 시급회로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재 기자도 들어보죠. 자, 오자 정리는 안전이 최고. 안전이 최고. 이게 사실 뭐 전동 예. 공유 킥보드를 뭐 편의성 때문에도 이용하시고 많이 예. 뭐 저렴해서도 이용하시는데 뭐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 제도가 이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스로라도 헬멧을 좀 불편하더라도 챙기고 다니시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 정리 듣겠습니다. 자, 오자 정리는 저는 편의 대 안전. 편의 대 안전. 앞서 우리 세작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은 전동 킥보드가 무단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방치가 되고 있냐면은요, 뭐 점자블록 아니면은 뭐 예. 그냥 보도뿐만 아니라 예. 뭐 휠체어 이동로, 심지어는 뭐 상인들 예. 앞에 그 보행자들이 가다 부딪히거나 그걸 피해서 예. 다니는 예.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 장애인의 안전에 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 대책을 안 세우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걸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제때제때 옮기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업체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손도 안 놓고 그냥 시민들의 의식 예.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여기에만 그리고 아까 말한 법 완화된 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그 안전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점을 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예. 이게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이게 보행자 안전, 예. 장애인들의 안전, 함께 사는 우리 모두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 대
예. 안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선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자, 하나, 둘, 셋! 아, 예. 대책 시급해. 대책 시급. 예, 다 같은 맥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나름대로 짚어봤는데 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 경찰, 행정도 그렇고 그다음 이용자들도 그렇고 또 더불어 업체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이야기 함께 마련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